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국내적으로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지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또 일본의 지진 관련 매뉴얼을 더욱 신뢰할까, 이런 생각을 정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과연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하고 하루빨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오늘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매일 뵙는 분을 한 이틀 못 뵈니까 이거 무슨 아이, 죄송합니다. 마누라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예. 자,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좀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안전처 어제 오후 늦게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예. 네, 물론 이제 국민안전처는 이전부터 이제 검토를 해온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주 지진 피해 지역을 둘러본 뒤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검토 지시를 내린 직후에 이제 이 같은 방침을 좀 밝혔죠. 이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피해 신고와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이 경주시의 피해 규모가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이제 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먼저 좀 더 주도적으로 좀 일을 진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이게 지금 이런 긴급한 사안이 터졌을 때요, 이게 항상 좀 뒷북이라는 인상을 주면은 이게 좀 별로 안 좋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안전처도 사실 지금 마찬가지고 자꾸 4번을 우리가 문자를 보냈다, 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력이 없거든요.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뉴욕 현지 시각으로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죠. 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20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이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남아있는 도전 과제들 가운데 하나로 핵전쟁의 좀 발발을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란의 이제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북한 핵실험 모든 나라를 위험하게 한다. 기본적인 국제 규범을 어긴 나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하. 네, 오바마 미 대통령이 같은 발언은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그 추가적인 대북 제재, 뭐 미국의 이제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더 하겠다 이제 이렇게 좀 풀이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점점 더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B-1B 폭격기가 오늘 다시 우리나라로 와서 네. 한 2, 3일 머물다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지금 더욱더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그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중견기업이죠. 랴오닝 성에 있어서 랴오닝 홍샹그룹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네. 홍샹그룹이라고 부르는 쪽도 있습니다만 이 랴오닝 홍샹그룹에 대한 공동 조치에 나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네, 있죠. 사실상 뭐 그 세컨더리 그 보이콧에 대한 이 제재 아니냐 예. 이제 이런 풀이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랴오닝 홍샹그룹 하면은 이 중국 이제 그 랴오닝성 즉 네. 그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 중견 그룹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예. 그동안 그 대표적인 그 대북 제재 우회 경로로 이제 그 지목이 되어 왔던 기업입니다. 예. 이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 그 핵심 재료로 그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 인got 그리고 그 산화 알루미늄 등을 이제 그 수출해 온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랴오닝 홍샹그룹의 그 대표 중국에서 예. 그 성공한 40대 여성 기업인으로 그 이제 마샤홍 대표라고 하는데요. 예. 상당히 좀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어제 그 랴오닝성 그 공안당국이 그 랴오닝 홍샹그룹 수사에 그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에 앞서서 그 미 법무부 소속 그 검사들이 그 지난달 그 2차례 베이징을 방문해서 예. 이와 관련한 그 이제 중미 간의 그 수사 공조 문제를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그 이례적으로 그 랴오닝성 그 수사당국이 그 수사 착수 사실을 신속하게 좀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이 중국 당국이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그 특정 기업의 그 조사 사실을 밝힌 것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죠. 이 홍샹그룹이라는 회사는 대북 제재가 강화될수록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걸 갖다 줌으로써 이 북한에 이제 물자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그러는데 뭐. 북한하고 호텔도 같이 운영하고 이런. 네, 뭐 이 기업의 그 전체 수출액의 한 75% 이상이 좀 북한으로 좀 수출되는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특히 뭐 개헌 문제 등도 이제 거론이 됐지만 예. 특히 이제 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이 초점이 맞춰졌죠. 예. 야당 의원들은 그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이 검찰의 과도한 힘이 쏠린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 공수처의 그 설치를 이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 인사 권한이 그 청와대에 그 집중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민정수석이 그 눈밖에 나면 5년 내내 그 한직으로 그 전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니 이런 상황에서 그 고검장이라고 한들 청와대의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익명의 이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그 말하자면 증언을 이제 전광판에 이렇게 띄우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수처 신설을 이제 촉구를 했고요. 더민주의 그 김부겸 의원 또한 이 대한민국의 그 검사를 제외한 누구도 검찰이 스스로 그 개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러면서 역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예. 예산 문제도 있고 그 사찰 기관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또 입법행정사법 어느 기관에도 그 속하지 않는 이 소추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 입장을 좀 분명했다고 하죠. 예, 물론 정부 얘기도 다 전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결과,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가. 저는 사실 정부에 대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국민들이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정부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검찰 스스로 좀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많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이잖아요. 그죠? 예, 부산 진갑입니다. 예. 그때 부산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셨죠? 그 지진 났을 때요. 아, 그죠? 12일 지진 때는 부산에 있어서 그때는 지진은 직접 체험을 했고요. 그거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는 자주간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격렬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네. 그전에는 약간 미세한 진동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테이블이 흔들리고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격렬한 진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강진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 5.8이 아니라 6.5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번 지진이 크긴 큰 모양이더라고요. 제 대학 동창 중에 부산에서 정외과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대만에 한 1년 있었거든요. 근데 대만에서도 지진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느낀 그 지진하고는 지진에 비하면 대만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마 진동이 컸던 모양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 발생 이후에 월성 1, 4호기만 가동이 중단된 상황인 거죠. 그죠? 고리에서도 우리 계획되어 있는 정비 작업으로 가동되어 있는 공전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거고,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좀 수동 정지된 거는 월성에서 4호기 4개기가 그렇게 가동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한수원 발전 당국에서는 원전 자체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애초에 내진 설계가 기존 원전들은 다 진도 6.5를 견디게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만약 큰 지진이 6.5 이상의 큰 지진이 온다 그러면 지금 경주 월성과 부산 고리 원전들은 다 위험한 원전이 되는 거죠. 지금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 안전검사도 시행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1년 앞당기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런 선제적 조치,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돼서 보강할 건 보강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라 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예. 그전에도 항상 해오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다른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 한다는 것도 검사해봐야 결과는 뻔하죠. 예.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겠죠. 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미정유의 이 원전이 설계되고 건설될 당시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지진이라든지 이런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스트레스 테스트니 하는 이야기들은 여기에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그러고 보강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5,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5에 견딜 수 있는 그것을 7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 성능을 갖도록 보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그 내진 성능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예. 진도 7.0까지 내진 설계를 하면 안전할까요? 글쎄, 그거에 제가 전문가가 어제 대통령께서도 경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도 7 이상의 지진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애초에 부산 고리 원전이나 경주 월성 원전은 짓지 말아야 될 자리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대 위에 그 인근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저는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그런 결정을 해도 독일처럼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보다 온건하게 또 다른 대안까지를 다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하면서 탈원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전기를 갑자기 못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진도 7.0으로 이 내전 설계를 보강하겠다. 그래서 안전을 확인하고 보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근데 이제 김혁준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이게 20년이 걸리고 30년이 설령 탈핵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요. 예. 그 시간 동안 지진할 수 있으니까 보강은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든 저러든 간에. 예. 보강 작업은 선결 과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보강 작업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않는가. 최소한 이번 양산 단청대가 활성 단청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은 그 단청대 부근에 있는 월성 원전이나 고리 원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도 20년은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만일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탈핵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지어진 원전을 그래서 뭐 이제 중단을 하고 뭐 이 해체를 한다 하더라도요. 예. 그 자리에 한 3,000년인가 그 놔둬야 될 거래 아마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사선 폐기물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방사능을 돌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제가 그렇죠. 예. 독일에서 네. 폐기 결정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은 거죠. 위험한 지대 위에 올라타 있는 예. 원전에 대한 폐기 결정은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위험 부담을 1년이라도 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 그러죠. 예. 그런 데서도 활성 단층대 부근에 한 80km 이내 이런 지역은 원전을 못 짓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는 양산 단층대와 그 부근의 그 갈래 단층들이 활성 단층이나 증거가 없다라는 걸로 버텨왔는데 이번 최근에 빈발하는 지진으로 인해서 이 활성 단층이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지는 원전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70년대 그걸 지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무지의 소산이었고 예.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도 그거를 그냥 불도저식으로 덮고 밀어붙였던 그런 무식의 소산입니다만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방치하고 그냥 보강한다는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 김혁춘 의원 모신 김에 제가 좀 정치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은 PK가 승부처다. PK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예. 네? 이 얘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얘기가 결국 PK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호남에서의 지역적 약세를 PK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한 거라면 그건 뭐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호남에서 야당의 지지세를 회복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 호남에서의 그 상실을 PK에서 많이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갖고서는 대선 이기기 힘들겠죠. 예.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호남이든 부산 경남이든 어느 당도 또 어떤 대선 후보도 팽팽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치 선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년 대선을 목전에 두고 게임을 뛰고 있는 후보들로서는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호남에서의 상실된 지지는 회복하고 예.
PK에서 열세를 적어도 팽팽한 승부 혹은 우세로 만드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인 거죠. 그게 이제 근데 쉬운 선택이지만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예? 저는 뭐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전 대표 강진에서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그 정치적 입지 선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갈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뭐 그분은 대통령을 하시겠다,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한 분이고, 예. 그러니까 또 본인이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주당 안에서 후보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다시 이제 그쪽으로 다시 복귀를 할 들어온 게 것이다. 아니라 저의 뭐 당원이시니까. 그렇죠. 예, 다시 그래도 복귀는 복귀죠. 예. 의 길에 나서지는 않으실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밖에 나가서 모험하는 것보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의 도전도 사실 뭐 이렇게 안전한 도전은 아닙니다. 예. 네, 힘든 싸움이겠죠. 예. 힘든 싸움이라 그러면 그 도전에서 이겼을 때 훨씬 승리 가능성도 커지고 또 본인의 그 뜻도 훨씬 크게 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바로 민주당 안에서의 승부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인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발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발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발샤백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에 벌써 중간이 됐네요. 자, 오늘 아침 여러분 출근길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시죠? 알아보겠습니다. 7시 39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강 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 서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는 암사대교 부근에서 청담대교, 다시 한남대교대로 정체 서행이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올림픽대교부터 동호대교, 다시 한강대교 부근에서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현재 서강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단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노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 때문에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 한강다리 중에서는 성수대교와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여진이 오늘도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는 이 원전 문제 한번 저희가 짚어봤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들이 과연 지진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내진 설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내셨죠.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대구시잖아요, 지역구가. 대구 동구 네, 가시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 신고 많이 들어왔죠, 그쪽도. 그죠? 그렇죠. 예. 처음 우리가 경주에서 발생했을 때 저도 저녁에 대구에서 식당에서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경험했죠. 벽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경주에서 2번이나 있고 지금 여전히 계속되니까 저희들이 불안이 이제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또 이번에 사실 일본과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지대다 이렇게 하고 사실 역대 정부에서 참 충분한 준비를 못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충격도 크고 또 국민들의 불안도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냉정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비책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제일
좀 걱정하고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내진 설계거든요, 건물.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지금 기준이 있죠, 있기는?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보면은 건축물이나 공항시설이나 다목적 댐 같은 거. 네. 그게 내진 설계 기준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에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시듯이 층수가 이제 3층 이상 건축물, 네. 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또 국가유산 건축물, 또 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에 있는 그 건축물, 예. 이런 경우에는 의무 규정이 반드시 다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 의무 규정이 1988년에 이게 도입이 됐단 말이죠. 예. 또 그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3층 이상 건축물이라든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작년에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9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당장에 걱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 되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무방비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1988년 이전에 지은 많은 건축물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88년 이후에 세운 건축물은 그러면은 솔직히 저 의원님 생각에는 내진 설계 기준에 다 일이 들어맞게 세워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네. 규정은 그렇게 정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의 내진율, 그것만 딱 보면 33%밖에 안 되죠. 예. 또 준공된 전체 건축물로만 6.8%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만 보더라도 저게 75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완전 무방비로 되어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기준에 따라서는 2층 이상이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도 층수와 너비로 정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경우 보면은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이번에 실로 심각한 것은 처음 경험을 했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뭐 지진에서는 안전지대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거 좀 문제 아니냐 이거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심각하게 봐서 현재 있는 기준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국회의사당만 말씀하셨는데 정부종합청사도 그 진지 오래됐습니다. 예? 네네. 제가 있을 때도 그죠? 보강공사 한다고 좀 했습니다. 예. 그 청와대도 그렇고 종합청사도 그렇고 여기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항상 이용하는 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 또 그렇죠. 공공업무시설 이렇잖아요. 예. 이 공공업무시설을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지금 내진율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건축물이 15.8%, 공공업무시설은 전체 건축물 기준으로 6.3%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심각하죠 지금.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내진 설계를 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입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6.5입니까 이것도?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 구조 기준에 따르면은 5.5, 진도 5.5에서 6.5 지진에는 견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준인데. 근데 미국 기준을 저희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 위험도 행정구역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등가 속도 곡선으로 구분 짓고, 그 나라는 진도가 7에서 9를 견딜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규정을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8이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또 6.6, 진도 6 이상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좀 아까 김영춘 의원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정숙 의원께서는.
글쎄요, 이제 그 원전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제 원전 직접 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만전을 기해라라고 지시까지 다 하셨는데, 참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뭐 그것은 안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목적댐도 사실은 100%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예, 정말 이것을 정말 우려성이 위험성이 없나.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지진의 진도가 뭐 예를 들어 뭐 6이다 7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럼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거는 이번에는 점검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왜 맨날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네? 그렇죠. 욕 먹기 좀 굵긴 굵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이제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할 때는 한꺼번에 제가 이제 업무 했잖아요. 그러다 국민안전처 분리됐는데. 국민안전처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를 상당 부분 정돈을 하고 정비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매뉴얼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뭐 전 분야에 이제 매뉴얼이라는 문제를 체크를 했고 그 부분에 정비한 것도 국민안전처가 상당히 많이 했죠.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지진 안전지대다라고 이제 국민들도 생각하고 정부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발생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한 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국민안전처가 저걸 해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